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지하실 문이 철컹 잠기는 소리와 내 몸이 차가워지는 감각뿐이었다. 세상이 점점 희미해지며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다. 내 안에 내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내 친구와 함께 나를 이 지옥에 가둬놓고 떠났다. 배신의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는 맹세했다. 만약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 눈을 뜨자 익숙한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나는 다시 살아 있었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젊고 튼튼한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병원 차트가 그대로 있었다. 3달 전 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지방병원으로 떠나기 직전에 죽음의 순간이 아직 생생한데 나는 그때로 돌아온 것이다. 환생. 이 말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모든 걸 재구성했다. 지난 삶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다 돌아온 나는 지은의 변한 태도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오빠,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내 친구 성준과의 미래였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고 술에 약을 타서 지하실로 끌고 갔다. 미안해, 민호야. 너는 너무 약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 나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순간 공기가 무거웠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우리 부부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쌓아온 곳. 문을 열자 지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여전했다. 오빠.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기다렸어요.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독사.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응,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서랍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다. 이번 삶에서 나는 모든 걸 기록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며 나는 성준을 불렀다. 얘야, 성준아. 오랜만이다.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다. 오, 민호 형. 좋지. 지은이도 부를까? 나는 웃었다. 그래, 부르자. 그들의 약점을 파악할 첫걸음. 회사에서 나는 평소처럼 서류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은행원, 성준은 내 상사. 그들은 나를 이용해 승진과 돈을 챙겼다. 지난 삶에서 그들은 내 보험금을 노렸다. 이번에는 그 칼을 돌려줄 차례다. 저녁, 우리 셋은 익숙한 포장마차에 모였다. 성준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민호 형, 어머니 간호하느라 고생 많았어. 지은이가 많이 걱정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고마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새 출발하자. 나는 잔을 부딪히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새 출발. 내 놈들의 무덤을 파는 출발이지. 술이 돌자 대화가 깊어졌다. 성준이 농담을 던졌다. 민호 형, 결혼 생활 어때? 지은이처럼 예쁜 아내 둔 놈이 부럽다니까. 지은이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 지난 삶의 기억이 스쳤다. 그녀가 나를 지하실로 밀치며 속삭이던 사랑해, 성준 오빠라는 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지만 가끔은 피곤할 때가 있지. 그 말에 지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 내 팔을 끼고 걸었다. 오빠, 오늘 성준 오빠랑 재미있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성준 오빠가 승진 소문이 돌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겠네.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성준의 승진은 내 프로젝트를 훔친 대가였다. 지난 삶에서 그는 내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올랐고 지은은 그걸 도왔다. 이번에는 증거를 모아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우리 집 지하실은 창고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지난 삶에서 여기서 나는 사흘을 버텼다. 물 한 모금 없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이제 이곳은 나의 무기고가 될 터. 나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사둔 가방을 열었다. 아직 쓰지 않을 테지만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치밀하게. 며칠 후 어머니의 퇴원 소식이 왔다. 나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왔다. 이번에는 간호기간이 짧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도착한 날,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요리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은아. 나는 지은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어머니를 가장 아꼈다는 그 가면 곧 벗겨질 거야.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나는 지은과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놀란 척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거짓말의 흔적이 보였다. 정말. 성준이랑 자주 만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냥 친구로. 나는 웃었다. 알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할게. 너희들 계획 다 알아. 그 순간 지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했다. 오빠,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려봐. 증거 보여줄게. 나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서버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웨어로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성준과 지은의 미래 장면? 지난 삶의 기억으로 나는 미리 대비했다. 이게 내 새 출발이야. 지은이 울기 시작했다. 오빠, 제발 오해야. 성준 오빠가 강요한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강요. 지난번처럼 나를 지하실에 가두는 강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냐는 표정.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지하실로 끌고 갔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지은아.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문이 철컹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쇠사슬이 채워졌다. 지은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호야. 미안해. 풀어줘. 나는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다. 말해. 성준이랑 언제부터였어? 왜 나를 죽이려 했어? 그녀의 대답이 떨렸다. 한 달 전부터 돈이 필요했어? 내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복수의 첫걸음. 지하실의 습한 공기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켰다. 나는 계단에 앉아 지난 삶의 고통을 떠올렸다. 사흘 동안 나는 물과 음식 없이 버텼다. 배가 꺼지도록 고통스러웠고 지은의 웃음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성준 오빠, 이제 우리 둘이야. 그 소리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빚. 어떤 빚? 나는 물었다.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5억 원이야. 성준 오빠가 도와준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지난 삶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빚은 없었다. 정말.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내가 갚아줄 텐데. 그녀가 침묵했다.
나는 자물쇠를 흔들며 말했다. 시간 많아, 지은아. 하루 줄게. 내일까지 진실말 안 하면 영원히 여기서 썩어. 문을 잠그고 올라가자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민호야, 지은이는? 소리가 들리던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 창고 정리 중이야.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어머니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갔다. 성준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형, 어제 재미있었네. 지은이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그는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 새끼가 내 프로젝트를 훔쳐 승진한 주제에.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 덕에 지은이랑 가까워졌어.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응.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어제 지하실에서 녹음한 지은의 고백. 들어봐. 내 이름이 나오네?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조작이잖아. 나는 웃었다. 조작. 지난 삶에서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약 타서 지하실로 데려가던 그때처럼. 그는 뒷걸음쳤다. 민호 형, 미쳤어. 환각이야.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집 지하실로 와. 다 놓으면 이 녹음 회사에 뿌릴 거야. 내 승진. 끝장이지. 그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민호야, 지은이가 사라졌어. 어제부터 소리 안 나. 나는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친구 집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어머니는 지난 삶에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한국 가정에서 어머니는 신성하다. 하지만 이 복수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도 모른다. 5시, 성준이 문을 두드렸다. 땀에 흠뻑 젖은 얼굴. 민호 형, 제발 그 녹음 지워줘. 내가 돈 줄게.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돈. 내가 내 보험금 노리던 그 돈.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이가 부추긴 거야? 나는 그의 머리를 쥐고 지하실로 끌고 갔다. 문을 열자 지은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성준 오빠, 그녀의 비명. 성준이 소리쳤다. 이 미친 새끼. 풀어. 나는 그들을 마주보며 앉았다. 이제 게임 시작이야. 너희들 왜 나를 죽였어? 진짜 이유 말해. 지은이 울며 말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성준 오빠가 내 회사 기밀을 팔아서 돈 벌었어. 내가 알면 안 돼서. 성준이 고함쳤다. 닥쳐. 민호, 이건 지은이 탓이야. 그녀가 빚 때문에. 나는 피식 웃었다. 기밀. 내 프로젝트. 그게 내 승진 비결이었군. 나는 핸드폰으로 또 녹음했다. 좋아. 이제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아직 모자라. 밤이 깊어지자 나는 그들을 묶어두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야, 무슨 일인지 말해. 집안이 이상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지은이가 배신했어요. 성준이랑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리가. 지은이는 착한 애야. 나는 지난 삶의 죽음을 간략히 말했다. 어머니가 충격에 떨었다. 내 탓인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고생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복수는 법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성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삶의 지식으로 그의 비밀번호를 알았다. 300만 원 이체. 그는 돈을 세탁해 지은의 빚을 갚으려 했었다. 이번에는 그 돈을 추적해
더 큰 비리를 파헤칠 거다. 지하실에서 지은의 울음이 들려왔다. 나는 내려가 물었다. 아버지 빚, 진짜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성준 오빠가 더 큰 돈을 약속했어. 나는 성준을 흔들었다. 무슨 돈? 그는 이를 악물었다. 말 못해. 알면 너도 위험해. 그 말에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더 큰 비밀. 지난 삶에서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복수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는 웃었다. 경찰. 그 새끼들이 날 보호해. 너 같은 하찮은 놈이 뭘 알아. 나는 주먹을 날렸다. 그의 코피가 터졌다. 이번 삶에서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며칠이 흘렀다. 나는 그들을 먹을 걸 주며 심리전을 펼쳤다. 지은에게는 사랑해 라고 속삭이며 성준에게는 내 미래 끝났어 라고 협박했다. 지은이 먼저 무너졌다. 오빠, 풀어줘. 성준 오빠가 마약 밀매를 했어? 회사 상층부랑 연결된. 나는 놀랐다. 성준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조직의 일부였다. 한국의 어두운 면, 부패한 기업과 범죄의 결합. 지난 삶에서 나는 그걸 모르고 죽었다. 성준이 확인했다. 맞아. 민호, 너도 알면 죽을 줄 알았어. 지은이는 그냥 도구였어. 지은이 소리쳤다. 거짓말. 나도 사랑했어.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배신의 깊이, 상상 이상이다. 복수는 이제 개인이 아닌 더 큰 싸움으로 변했다. 나는 경찰이 아닌 내 방식으로 파헤칠 거다. 비밀의 문이 열리자 내 복수 계획이 확장됐다. 성준의 마약 밀매, 그것은 우리 회사 CEO 김 회장의 그림자였다. 지난 삶에서 김 회장은 나를 유능한 직원으로 치켜세웠지만 뒤에서는 성준을 통해 불법 자금을 돌렸다. 지은은 그걸 알았고 돈에 눈이 멀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지은에게 물었다. 그녀가 울며 말했다. 오빠가 가난뱅이처럼 일만 했으니까? 성준 오빠는 강력했어. 강력.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한국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 결혼 전 지은은 나를 단정된 남자라고 선택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그녀를 바꿨다. 좋아. 이제 김 회장을 무너뜨릴 차례야. 나는 그들을 지하실에 두고 회사 자료실로 갔다. 야근 명목으로 서버에 접근했다. 지난 삶의 암호를 입력하니 숨겨진 폴더가 열렸다. 마약 거래 기록, 수억 원의 돈 세탁 증거. 이게 폭탄이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성준을 끌어올렸다. 이거 봐, 내가 올린 기록. 그는 창백해졌다. 민호, 제발 태워버려. 김 회장이 날 죽일 거야. 나는 웃었다. 죽일. 지난 삶에서 내가 날 죽였잖아.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돈 줄게. 1억 2 풀어주면.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돈. 내가 내 삶 훔친 값은 그게 아니야. 지은이 중얼거렸다. 오빠, 나도 도와줄게. 김 회장 약점 알아. 그녀의 제안에 나는 멈칫했다. 배신자 둘이 손잡다니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복수는 효율적이다. 말해. 지은이 말했다. 회장님, 딸이 있어. 불법 도박 중독. 그걸 이용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의 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그의 지난 삶에서 그녀는 순진해 보였지만 이제 무기다. 좋아. 내일 회사에서 만나. 다음 날 나는 김 회장 사무실로 갔다. 회장님, 프로젝트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 군, 어머니 괜찮으신가? 나는 자료를 넘기며 슬쩍 딸 이야기를 꺼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딸도 요즘 바쁘시던데.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 그 애.
공부하느라 나는 핸드폰에 숨긴 사진 지은이 준 도박장 사진글 보여줬다. 이런 공부요?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비밀, 저도 좀 알아요. 마약, 돈 세탁. 제 아내와 친구가 말해주던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너 따위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 상계에서 권력자는 약점을 쥐면 무너진다. 1억 주세요. 아니면 이 사진과 증거, 언론에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 돈으로 더 큰 함정을 팠다. 성준을 풀어주며 말했다. 김 회장한테 가서 나 배신자라고 해. 내가 증거 훔쳤다고. 그는 놀랐다. 왜? 내 생명줄 끊기 위해 그는 도망치듯 나갔다. 지은에게는 너는 아직 여기 있어? 내 역할 남았어. 그녀가 울었다. 오빠,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지난 삶에서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결혼식 날 한복 입은 그녀의 미소. 하지만 배신은 그걸 지웠다. 사랑했다면 왜? 그녀가 대답했다. 두려웠어. 가난한 삶이 싫었어. 한국 여자로서 안정된 삶을 꿈꿨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의 압박, 결혼의 무게. 하지만 그건 변명이다. 그날 밤, 김 회장의 부하들이 집을 덮쳤다. 검은 SUV 2대, 남자 셋, 나는 미리 준비했다. 지하실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안전한 방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숨으세요. 총소리가 울렸다. 아니, 소음기. 나는 부엌 칼을 쥐고 대문을 열었다. 김 회장 보낸 거야. 리더 격인 남자가 웃었다. 입 닥쳐. 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지난 삶의 후회로 격투수를 배웠다. 한 놈의 팔을 꺾고 다른 놈의 배를 찔렀다. 피가 흘렀다. 마지막 놈은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하자 혼란이 됐다. 집 침입, 총기 소지. 김 회장은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였다. 성준의 증언에 내가 강요했다고. 하지만 나는 녹음을 가지고 있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대기업 CEO 마약 스캔들 주식은 폭락했다. 지은을 풀어주며 나는 말했다. 이제 가. 하지만 내 인생 끝났어. 그녀가 울며 물었다. 오빠,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안 살아.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검사 결과 민호야, 암이 재발했어. 지난 삶에서 어머니는 내 죽음 후에 돌아가셨다. 이번에는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가인가? 지은의 전화가 왔다. 오빠, 성준 오빠가 자살했어. 내 탓이야. 의 충격. 그는 끝까지 배신자였다. 어머니의 재발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벽에 기대 울었다. 복수로 얻은 돈 1억. 그걸로 어머니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갚을 수 없었다. 지은의 말처럼 성준은 자살했다. 그의 유서, 민호, 내가 날 죽였어. 경찰은 나를 조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김 회장은 구속됐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텅 빈 맛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하실이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의 흔적만 남아. 그녀의 향수 냄새,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한국 드라마처럼 마지막에 화해? 아니, 이건 현실. 배신은 영원한 상처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지은이 용서하시겠어요? 그녀가 한숨 쉬었다. 민호야, 사람 마음은 복잡해.
하지만 내 고통, 어머니가 알아. 수술날, 나는 병원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입니다. 족이라서요, 안도의 한숨. 하지만 복수의 후폭풍이 왔다. 김 회장의 딸이 나를 찾아왔다. 삼촌, 제발 아버지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물. 20대 초반, 순진한 얼굴. 나는 흔들렸다. 왜 나한테?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그랬대요, 가족. 그 단어가 날아들었다. 나도 가족을 잃을 뻔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말해. 내 아버지 진짜 비밀. 그녀가 떨며 말했다. 마약 말고 더 큰 거, 정치 로비. 국회의원 사주는 거, 충격. 성주는 그 일부였다. 지은도 알았을까?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모텔에서 숨어 있어. 사람들이 쫓아. 나는 택시를 타고 갔다. 강남의 싸구려 모텔. 문을 열자 지은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옵. 그녀를 안고 나는 물었다. 성준 자살, 내 탓.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김 회장이 시켰어. 증언 막으려고. 트위스트. 성준은 피해자. 아니, 그는 공범. 하지만 죽음은 너무했다. 왜 날 배신했어? 진짜 이유에 그녀가 울었다. 오빠, 임신했어. 성준 아이. 하지만 내가 알면 이혼할까봐. 임신. 그 말에 내 세상이 뒤집혔다. 지난 삶에서 그녀는 나를 죽인 후 아이를 낙태했다. 지금은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그녀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멀리 가서 사라져. 그녀가 물었다. 오빠, 복수 끝났어. 나 용서.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거리로 나서며 비가 왔다. 서울의 밤비, 내 눈물을 씻어줬다. 복수는 끝났지만 빈 껍데기였다. 어머니를 위해 산다. 그게 나의 새 삶.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로비 증거를 손에 넣었다. 딸이 준 USB. 국회의원 이름 목록. 나는 기자에게 넘겼다. 스캔들이 터졌다. 대기업 정치 결탁. 나라가 들썩였다. 나는 영웅. 아니, 복수자. 언론이 날 찾았다. 이민호 씨, 정의의 사도. 나는 인터뷰 거부했다. 조용히 사는 게 최선. 지은의 소식. 그녀는 지방으로 도망쳤다고. 새로운 삶 시작.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지하실이 나왔다. 그녀의 비명, 성준의 코피.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 환생. 그건 환각일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아니, 진짜예요.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됐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바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다. 민호야, 고마워. 내 덕에 산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다. 지은. 그녀의 빈자리.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배신 속에서도. 돌아와 회사에서 승진했다. 스캔들 후 새 CEO가 나를 인정했다. 민호 군, 내가 회사 살렸어. 돈이 들어왔다. 새 아파트, 새 삶. 하지만 밤에 지하실을 다시 봤다. 그곳을 허물어야 했다. 공사팀을 불렀다. 벽을 치우자 숨겨진 상자가 나왔다. 성준의 편지. 민호, 미안. 김 회장이 날 협박했어. 지은은 무죄야. 그녀는 날 사랑 안 했어. 그냥 돈. 충격. 티스트. 지은은 공범이 아니었다.
지난 삶의 기억이 왜곡됐나? 나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번호는 바꿨지만 SNS로 찾았다. 지방 카페에서 일하는 그녀. 만나자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 더 마른 몸 오빠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이게 뭐야? 그녀가 울었다. 성준 오빠가 날 이용했어. 임신도 거짓. 낙태도 안 했어. 그냥 도망치려 한 거? 거짓. 모든 게 거짓. 지난 삶의 죽음, 환생의 이유가 흔들렸다. 왜 날 죽였어? 그녀가 말했다. 안 죽였어. 성준이 혼자 한 거야. 내가 모르고 있었어, 불신. 하지만 그녀의 눈빛, 진심처럼 보였다. 증거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성준과의 문자. 지은아, 민호 죽이면 돈 줄게. 그녀의 답, 싫어. 오빠한테 말할게. 그는 강요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대상이 잘못됐나? 미안, 나는 그녀를 안았다. 비가 다시 왔다. 나도 미안해. 지하실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그 고통, 나도 느꼈어. 매일 우리는 화해했다. 한국식, 용서의 힘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다. 김 회장의 재판. 나는 증언했다. 회장님, 가족을 위해 그랬다면서요. 그는 울었다. 맞아. 딸을 위해, 딸이 증언,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는 유죄. 20년형 정의는 이루어졌다. 지은과 나는 다시 시작했다. 결혼 재결합. 아니, 데이트부터. 오빠, 믿어. 조금씩 어머니가 반대했다. 민호야, 조심해. 하지만 사랑은 복잡하다. 1년 후, 우리는 새 출발을 했다. 지은의 배에 아기가 있었다. 진짜. 오빠, 이번엔 약속해. 영원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환생의 비밀은 나만의 것, 어머니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나는 임원됐다. 과거 스캔들은 잊혔다. 한국 사회, 빠르게 잊는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성준의 유서에 숨겨진 USB. 열어보니 내 어머니의 사진. 민호 어머니, 빚 많아요. 김 회장 돈으로 갚음. 어머니가 알았나? 나는 물었다. 어머니, 김 회장 아셨어요.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아들아. 내 결혼 자금, 그 돈이었어. 지은이 빚 갚으려고 대신에 고리. 어머니도 공모자. 충격. 하지만 용서. 왜? 가족을 지키려고. 나는 안았다. 이제 끝이에요. 복수는 가족 안에서 끝났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지은 출산. 아들. 이름, 희망. 서울의 새 아파트, 행복한 삶.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한다. 환생은 축복인가, 저주? 복수는 달콤하지만 쓰다. 한국 드라마처럼 끝은 희망으로. 끝.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진실을 파헤친 나는 더 나은 남자가 됐다.